개성공단이 만약에 재개된다면은 음. 이것을 인제 알셉의 실제 그 협력문에 넣는다고 하면은 음.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품을 한국 생산으로 쳐 주기 때문에 음. 우리가 제산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에게도 인제 제국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음. 제산국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거고, 음. 그럼 그 제산국이 한, 중, 일 뭐 알셉이면은 전 세계 시장의 1/3 이상이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인제 알셉의 FTA 그 원래 협력문에 넣으려고 했는데 일본의 아주 강한 반대로 넣지는 못했지만은 음.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재개 인제 대북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또 대북 음. 제재를 없애는 동시에 네. 이런 무역 협상안들도 좀 같이 응용을 하고 좀 국제 음. 기구 같은 것도 같이 좀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평화 경제 전문가.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로부터 이번에 연락 받으셨습니까? 지금 많은 아.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왜 최지은 같은 이런 인재를 안 아 데려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한마디 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네. 뭐 저는 인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음. 저는 또 경제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하는 분야에서 네. 적합한 역할이 있으면은 음. 그때 인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네. 연락이 따로 안 간 모양이군요. 뭐 저도 인제 음. 같이 일할 수도 있다는 음. 그런 인제 음. 뭐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인제 제 네네네. 역할과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좀 찾다가 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인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아. 최지은을 몰라보는 인사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예. 아유, 뭐 우리 아직 예 저도 부족한 면이 많고, 음. 또 이게 뭐 솔로가 하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또 뭐 또 좀 젊은 여성, 예를 음. 들어서 이번에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라든지 음. 또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괄되는 것이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음. 이번에 제가 빠졌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지은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뭐 또 부족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부족한 사람도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뭐 계속해 봐야 뭐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진 않으니까. 예. 자. 하여튼 제가 안 그래도 음. 어저께 인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청와대를 뭐 음. 가려고 한다라는 뭐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 사실 뭐 뭐 막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네. 없어요. 한 번도. 예. 근데 뭐 문자를 몇 분이 주시더라고요. 네. 왜 안 갔냐, 못 갔냐 뭐. 아.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감사드릴 일이고, 음. 저는 또 저한테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제 농담 아니고 네. 정말 우리 최지은 대변인, 최지은 위원장이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대한민국인데 아쉬움을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저는 또 우리 예. 김용민 PD님이 음. YTN 사장님이 지원하셨다는 기사를 좀 전에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요. 네.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라니까. 아이고. 네. 예. 근데 자.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음. 언론에서 지금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그 방향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음.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고 언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동영 씨한테 얘기했더니 왜 네. 자꾸 이렇게 미디어를 희화화하느냐고. 어. 근데 인제 그 과정에서 언론이 뭐 가야 할 방향 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민주당도 지금 뭐 언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우처
뭐 미디어 바우처, 뭐 그리고 언론의 그 가짜 뉴스, 그렇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뭐 피해 배상,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와 발맞추어서 우리 언론이 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김용민 PD님이 또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성김 대북 특사가 우리나라를 왔는데 굉장히 북한에게 어떤 형식이든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북한과 미국의 밀당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성킴 대북 정책 특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2011년부터 14년에 한국에서 첫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를 했었고 또 2008년에는 육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있고 네. 또 한국계 교포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런 분을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문 대통령님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던 그 정상회담 때 네. 깜짝 인사로 예. 성킴 대사를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을 했는데 네. 그때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시그널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도 성김 선임과 관련해서 이거는 대북 유화 메시지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김 특별대표가 지금 한국에 방한해 있고 또 오늘 오전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두 분이 이제 대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한 번 더 표명하고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방문 등을 다시 이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또 성김 대표가 방문할 예정이고요. 네네. 예방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화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성김 대표가 오기 전에 북한은 이미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이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공산당 전당대회의 그 전체 위원들이 들어가는 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대결이란 말은 뭐 그냥 하는 말 같고 네. 대화도 준비하겠다 이 말에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출범한 이후에 북한은 한 번도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바이든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때는 북한과의 대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어놨다가 다시 G7에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 뭐 이런 얘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대화와 이 위협의 시그널을 같이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사실 모든 미국 대통령이 출범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대화 의지가 있다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지금 더 중요한 강점이고 그 대결은 좀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북한의 식량난인데요. 그 작년 여름에 있었던 태풍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북한의 식량이 굉장히 심하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변이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을 거의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게 한 1년 넘게 갔는데 지난달에는 다시 문을 좀 열었다가 다시 닫은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커피 한 봉지 값이 $100라고 합니다. 네. 물가는 굉장히 올랐고 이제 중국에서 보통 수입해 오던 물건들이 거의 없어졌고 네네. 내부의 식량난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이것을 무력 도발로 가지 않고 대화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네. 이게 긴장된 국면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뭐 나름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줘야지. 네. 이거 방치할 일 아닙니다. 이거는. 네. 동시에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다라는 또 통보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2008년에 발동을 했고 매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지 이걸 뭐 바꾸려면 대화를 해서 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뭔가를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제재를 없애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북미회담이라고 보이고 문 대통령님 있는 그 임기 내에 네. 가능하면은 뭐 올 연말 안에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남북 교류, 뭐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재개를 포함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아이고,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진짜 대통령께서 그 임기 내에 완벽하게 또 이 북미 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못을 박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진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는 거죠. 예. 자,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역시 그 방미 당시에 미국과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 그 대책을 또 세웠고요. 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성김 대북 특사 선임을 통해서 화답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또 대화의 의지를 피력했고 성김 특사 역시 또 화답을 했고, 자 지금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에 이런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검토라는 또 하나의 선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한미 간의 협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없는 정도가 오히려 아니죠. 예, 부정적인 효과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실용적으로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리고 없앴습니다.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회담을 했었는데 이 회담 이후에도 또 성김 대표는 북한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북한이 보낸 이 대화의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이렇게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은 북한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공이 이제 넘어갔고요.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지난번에 그 타미플루를 보내려다가 못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미플루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 타미플루를 싣는 화물차가 안 된다. 뭐 그런 이유였는데 아니 저 같으면요. 네. 그러면 사람이 들고 휴전선 넘어가서 거기다 건네고 오겠어요. 그 차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렇게라도 좀 그 뭐랄까요 그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이 더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야, 맞습니다. 차가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못 갈 줄 알았더니 와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거 국민들 시켜도 돼요. 국민들 중에 가져갈 분들 제가 나오시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나 또 이 감동적인 또 그 그림이 또 그려지겠어요. 그 저 화물차가 안 된다고 거기서 그걸 멈추나. 아이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예.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백신도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을 다 맞춰야 되지만은 사실 네. 우리는 충분한 양을 확보를 했고 네. 올 가을 정도면은 또 한국에서 또 생산한 백신 이런 것들을 북한에 좀 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또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겠죠. 어떤 방법으로 주고 대북 제재 하에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훨씬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 화물차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아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성공단이 아직 재개하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몇 달 전에 제가 지금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네. 몇 달 전에 우리가 RCEP을 서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이 다 포함된 이 지역 무역 연합, 지역 무역 동맹, 지역 FTA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실제 그 FTA 협력 협상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지금까지는 협상문에 없지만 그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다음번에 논의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된 조항에 보면은 네. 역 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자국의 물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국과 개성공단을 두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성공단이 만약에 재개된다면은 이것을 인제 RCEP의 실제 그 협력문에 넣는다고 하면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품을 한국 생산으로 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3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에게도 인제 제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제3국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럼 그 제3국이 한, 중, 일, 뭐 RCEP이면은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 이상이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인제 RCEP의 FTA 그 원래 협력문에 넣으려고 했는데 일본의 아주 강한 반대로 넣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대북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또 대북 제재를 없애는 동시에 이런 무역 협상안들도 좀 같이 응용을 하고 좀 국제기구 같은 것도 같이 좀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피가 도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반도에 피가 돌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한반도의 봄을 빨리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2019년 2월이었나요? 2019년 2월에 멈춰선 우리의 평화의 시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